잠깐만요. 렉서스나 BMW 새 차를 사기 전에 각 브랜드의 3가지 주요 문제를 꼭 알아두세요. 이걸 요약해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토요타와 렉서스는 업계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제품 중 하나였으니까요. 단연코. 게다가 BMW는 컨슈머 리포트 순위가 오르고 있으며 특히 새로운 B58 엔진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벽하진 않습니다. 각 차량마다 위험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3가지 주요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죠. 인생은 지루한 차를 타기엔 너무 짧습니다. 최근 새 럭셔리 차량을 찾고 있습니다. BMW는 항상 후보이며 여러 대를 타봤는데 갈수록 차가 더 좋아지더군요. 더 높은 신뢰성, 더 나은 성능, 그리고 요즘은 소유하기도 정말 편해졌습니다. 렉서스도 둘러보고 있습니다. 저는 NX 시리즈 중형 SUV를 정말 좋아합니다. RX도 괜찮더라고요. GX도 정말 멋지지만 엔진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안타깝게도 이 두 브랜드 모두 완벽하지 않고 매주 BMW와 렉서스 모두에서 문제들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차들이 컨슈머 리포트 기준으로 가장 신뢰할 만한 차로 여겨지는데 그렇다면 오늘날 실제로 뭘 사야 할까요? 그리고 만약 다른 모든 차들이 이 차량들보다 못하다면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까요? 두 브랜드를 하나씩 비교해봅시다. 괜찮으시죠? 첫 번째로 렉서스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2019년에 제가 구매 의향이 있었던 가장 신뢰하는 렉서스 제품 중 하나가 소송에 휘말린 적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렉서스 ES인데 이 차는 그들의 대형 럭셔리 세단 중 하나로 전륜 구동입니다. 4기통 하이브리드 모델과 V6 엔진 모두 훌륭한 구동계를 제공하며 신뢰성도 높고 수십만 킬로미터를 타도 끄떡없습니다. 하지만 2019년형 약 500대 차량에 대해 심각한 문제, 부상, 열상 등을 실제로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소송이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네, 무릎에 장착된 타카타 에어백 때문입니다. 맞아요. 무릎 에어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고 많은 예비 ES 렉서스 오너들이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매일 타고 다니는 많은 차량에는 이런 다양한 종류의 에어백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커튼 에어백, 무릎 에어백, 전면 에어백 등이 있죠. 그리고 이 에어백들이 우리의 안전을 위해 있는 것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실제로는 부상을 유발합니다. 전혀 즐거운 경험이 아니죠. 단지 피해를 줄여줄 뿐입니다. 차악을 선택하는 셈이죠. 하지만 2019년형 렉서스 ES 관련 소송에는 최소 500대 이상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차량들은 심각한 부상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일반적으로 고온다습한 지역에서 운전되는 모든 차량과 관련된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각해집니다. 그리고 이런 차량 브랜드를 소유해본 적이 있다면 타카타 에어백이 장착되어 있으니 교체해야 한다는 우편을 받아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BMW는 어떨까요? BMW는 어떤 상황일까요? BMW도 타카타 에어백을 사용해왔고 그로 인한 문제도 겪었습니다. 하지만 BMW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2019년부터 2025년까지 다양한 BMW 차량의 잠재적 소유자 14만 5천 명을 대표하는 4명의 소유주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문제는 스타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BMW 최초 리콜 발표에서는 스타터가 과열될 수 있고 화재 위험이 임박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른 고객들이 나타나서 이런 종류의 수리가 차량의 가치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차량의 중고차 가치나 미래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스타터와 관련된 일부 리콜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현재 모델은 2020년형 M340A입니다. 2020년에서 2025년형 840, 2020년에서 2023년형 740Li 등이 있습니다. 2019년에서 2020년형 X7, 2020년형 BMW X6, 그리고 2019년 및 2020년형 BMW X5도 모두 이번 스타터 리콜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소송은 차량 가치 하락 보상까지 리콜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들 중 상당수가 이미 안전 업데이트와 소프트웨어 변경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리콜에 해당하는 많은 차주들은 수리와 조치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여러 제조사에서 이미 들어왔죠. 우리가 계속 들어온 또 다른 큰 문제는 거의 12만 7천 대에 달하는 토요타와 렉서스 차량이 불행하게도 V35A라고 불리는 엔진 문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엔진은 3.4리터 트윈 터보 V6입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툰드라와 렉서스 LX600, 그리고 이제는 불행하게도 렉서스 GX550까지 포함됩니다. 이 차량들은 해당 엔진과 구동계를 탑재해 이번 리콜 대상입니다. 불행하게도 많은 입자, 즉 가공 과정에서 생긴 이물질과 금속이 엔진 내부에 남아 제대로 청소되지 않아
결국 심각한 엔진 고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1000마일, 5000마일, 10,000마일 주행 후 엔진에서 노킹 소리나 멈춤, 심각한 고장 사례를 들어왔습니다. 지금 토요타와 렉서스가 이 문제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매우 신중하게 노력하고 있지만 이런 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높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신형 세대에서 문제가 더 생길지 확신할 수 없고 토요타 V6 엔진 이 문제 없을지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알겠으니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BMW 쪽에서 새로운 문제가 생겼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최근 영상을 찍던 중 누군가 저에게 연락해 마크 있잖아 라고 했습니다. 엑소 트랜스퍼 케이스 문제 들어보셨나요? 조사해보니 이 문제가 엑소뿐 아니라 더 많은 차종에도 있더라고요. 사실상 거의 모든 BMW의 사륜구동 모델, 즉 X드라이브 시스템이 적용된 차량들은 M 차량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 문제의 잠재적 대상입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 거의 최신 세대인 2025년형 차량까지 해당된다는 얘기입니다. 보증 기간이 끝나자마자 트랜스퍼 케이스에 문제가 생겨 고치고 수리하는데 13,000달러 들었다고 말한 고객들도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문제는 리콜로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불행히도 이 문제는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원고 측은 BMW가 문제를 오래전부터 알면서도 조치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네, 믿기 어렵지만 사실입니다. 약하게나 보통으로 가속하거나 급히 회전할 때 차량에서 덜컥거림, 떨림, 진동이 느껴진다면 이러한 현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기 징후이며 사륜구동 시스템, 즉 트랜스퍼 케이스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정말 안타깝고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수리비로 수천 달러가 들 수 있고 이 문제가 대부분 모델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점은 많은 원고들이 평생 사용할 수 있는 오일이 들어있다고 믿어 트랜스퍼 케이스를 손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자동 변속기에서도 같은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알다시피 많은 브랜드들이 마케팅 목적으로 이런 말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트랜스퍼 케이스나 변속기의 오일을 절대 교환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죠. 이런 말은 소비자의 유지비를 줄여준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야기해본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는 오히려 그걸 정기적으로 교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그리고 이 작업은 꽤 복잡한 절차이고 아주 특정한 오일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 당신이 최신형 X3, X4, X5, X6, X7의 오너라면 또는 2, 3, 4, 5, 7 시리즈 차량 그리고 640AX 드라이브 그란 투리스모 그리고 물론 8 시리즈의 오너라면 이 부분을 꼭 확인해 보셔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실제로 여러분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만약 여러분이 이 차량들 중 하나를 소유하고 있다면 꼭 자세히 확인해 보시고 가까운 BMW 딜러십에 문의해서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주행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점검 받으세요. 특히 보증 기간 내에 하시길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렉서스에는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도 있습니다. 28 단자동 변속기 UA80은 2017년부터 발전한 모델입니다. ECVT를 사용 중이라면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8단 토크 컨버터, 자동 변속기를 가지고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짧은 변속 주기와 작동 방식 때문에 이 변속기들은 자주 변속되어 내부 오일이 과도하게 가열되거나 탈 수 있습니다. 오일이 타면 변속기가 빨리 고장나 수천 달러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더 나쁜 건 보증이 끝난 직후에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2017년식 차량들은 대부분 이미 보증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토요타와 렉서스 오너 모두에게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문제입니다. 저는 차량에서 비용이 많이 드는 3가지가 있다고 항상 말합니다. 첫째, 엔진이 망가지면 쓸모없습니다. 둘째, 변속기 고장 시에도 쓸모없고 수리비도 많이 듭니다. 셋째, 심각한 전기적 결함이 있습니다. 이 역시 큰 정비 비용이 듭니다. 차량을 소유하거나 구매할 때 반드시 이런 부분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 8단 변속기를 장착한 것은 토요타 모델뿐만 아니라 새롭게 디자인된 23년형 이상, 렉서스 RX 350, 2022년형, 렉서스 NX 250 22년형 이상 렉서스 NX 350, 그리고 24년형 이상 렉서스 TX 350 같은 렉서스 모델들도 포함됩니다. 보시다시피 이 중 하이브리드는 없습니다. 토요타 렉서스는 하이브리드 ECVT를 쓰지만 이는 이번 문제와 무관합니다. 2017년 이후 토크 컨버터, 자동 변속기 차량이 있다면 꼭 주의해야 합니다. 변속기 수리 비용이 5,000, 6,000,
$7,000까지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B35A 같은 불량 엔진도 엔진을 교체해야 한다면 $9,000까지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전부 저렴하게 수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몇 주 동안 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BMW에는 또 다른 큰 문제가 있는데 이건 좀 더 최근의 일입니다. BMW는 B46, B48, 그리고 맞아요, B58과 관련된 최근 소송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직렬 6기통 엔진입니다. 그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차량 중 하나로 실제로 BMW가 소비자 리포트 신뢰도 순위에서 올라가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튜닝 마니아들이 사랑하는 엔진이기도 하죠. 이 엔진은 BMW 마니아들의 소유 욕구를 자극하지만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할 것은 오일 필터 하우징 문제입니다. 저도 이에 대해 할 말이 많습니다. 몇 년 전 2007년식 N54 엔진을 사용하며 이미 이 문제를 경험했으니 새로울 것도 없습니다. 이 문제는 계속 반복됐고 이제 소비자들이 이건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문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BMW도 이 문제를 알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냉각수가 냉각 측과 오일 측 사이로 흘러 들어가서 서로 섞일 수 있습니다. 결국 냉각수가 오일에 섞이고 오일이 냉각수에 섞이게 됩니다. 아니요, 그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치명적인 고장입니다. 일부 소비자들은 이 문제가 발생한 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실제로 $1,000의 수리비를 청구받았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하우징이 깨졌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2011년부터 BMW가 튼튼한 금속 주물에서 플라스틱으로 바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듯이 플라스틱 판타스틱이죠. 일부 차주들은 원가 절감에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원고들은 오일 필터 하우징이 최소 15만 마일은 버텨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을 이유가 없죠. 하지만 많은 차주들은 차량이 6만 마일에 고장난다고 말합니다. 이는 분명히 부족하고 어떤 기준에서도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제 예전 오일 필터 하우징에는 두 개의 독특한 키드 오링이 있었는데 하나는 쿨러에서 엔진 케이스로 다른 하나는 쿨러에서 필터 하우징으로 연결됐습니다. 두 오링 모두 고장나서 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일이 새고 있었고 냉각수도 새고 있었습니다. 이걸 오래 방치하면 정말 치명적인 문제가 됩니다. 수리비도 많이 들었고 시간도 오래 걸렸습니다. 저는 직접 고칠 수 있었지만 이건 시간이 많이 드는 수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데 2007년부터 2026년까지 몇 년이 지난 거죠. 우리는 여전히 같은 옛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BMW도 이 문제를 인지해 딜러들에게 공지했다고 합니다. 여전히 $4,000 수리비가 나오면 소용없습니다. 이를 피하려면 딜러가 오일 서비스를 자주 하는지 꼭 확인하세요. 그게 항상 도움이 되는 이유는 오래되고 더러운 오일이 더 많은 산을 만들어내서 가스켓을 손상시키기 시작하고 결국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오일 교환 주기를 너무 길게 가져가지 마세요. 그건 좋지 않습니다. 저도 오일 필터 자체가 안으로 빨려 들어가거나 하우징 안에서 막히는 큰 문제에 대해서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일 교환을 더 자주 해주시고 적절한 등급의 오일을 사용해서 교환하면 이런 문제들을 어느 정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BMW의 규정을 따르다 보면 다음과 같은 모델의 BMW 오너들에게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1 시리즈, 2 시리즈, 3 시리즈, 4 시리즈, 2014년부터 2021년까지의 5 시리즈, 그리고 2014년부터 2021년까지의 BMW X1, X2, X3, X4입니다. 또한 2014년부터 2021년까지 미니 쿠퍼, 클럽맨, 컨트리맨에도 잠재적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오너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 보상이나 문제가 있다는 어떤 인정이라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자신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 책임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각 브랜드의 주요 문제를 알았으니 어느 쪽도 완벽하지 않음이 분명합니다. 두 브랜드 모두 엔진, 변속기 문제, 그리고 전기적인 문제 등 품질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안전 문제, 에어백 등 항상 문제가 되고 심각한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이라면 렉서스를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BMW를 사시겠습니까? 시간이 답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판단해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차를 선호하는지 댓글로 듣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인생은 지루한 차를 타기엔 너무 짧습니다. 의미 있게 보내세요. 주행하는 모든 순간이 소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이것들이 바로 제가 2026년에 살 유일한 BMW와 렉서스 차량입니다. 곧 여러분 모두를 다시 뵙길 바랍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